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의 새로운 전략적 군사 자산들과 함께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며 공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핵전쟁 억제력 행사에서 이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전략 자산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딸 주애도 동행했는데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 9월 방중 동행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이 최근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리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최근 한미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과 F-16 전투기의 오산 공군기지 전진 배치 등에 반발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모든 위협은 자신들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 훈련의 목적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현재 핵무기를 최대 150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추정치보다 3배 많은 수치인데요.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간을 더 단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 위성 사진입니다. 올해 이 단지에서 최초 영변 농축시설의 3배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 건물이 포착됐습니다.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도 지난해 추가 증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작년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나타난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추정 보유량이 현재 최대 150발에 달한다는 분석이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50발 수준이던 미 의회 조사국 등 기존 추정치보다 2~3배 많은 수치로 영변, 강선 시설의 연간 최대 핵탄두 추정 생산량이 기존 10발 미만에서 17발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추세라면 2030년에는 최대 240여 발, 2040년에는 420여 발까지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북한이 처음 외관을 공개한 핵추진 잠수함의 소형 원자로 개발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미국 내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 2030년대 후반 배치 가능성이 유동적인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과 달리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개발 기간을 단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핵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개발 기간의 단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 개발 기술과 수중,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재료 등 전략 미사일 부문에서 러시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다음 달 9차 당대회에서 핵 재래식 무력 병진 노선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북한이 내년 9차 노동당 대회에 맞춰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8차 당대회가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열렸는데 그 직후인 14일에 열병식이 있었다며 당대회 전후로 열병식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도 위성 사진을 토대로 평양 미린비 행장에 지난 4일부터 군용 트럭들이 집결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 발사를 참관하지 않아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은 새로운 무기 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 방향으로 극초음속 비행체 2개를 발사해 함경북도 어랑군 괴상봉 등판에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군이 추정한 발사 지점과는 약 5km, 사거리는 50km 정도 차이 납니다.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북한이 최근 열병식 등에서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1 마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발사체 형상이 화성 11마로 기재된 신형 극초음속 활공체 형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마하 5, 시속 6,000km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로 저고도에서 변칙 기동하며 나는 만큼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 군은 비행 궤적을 고려할 때 이 미사일이 고중량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포 11 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미사일 개발이 전쟁 억제력 고도화와 자체 방위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대내 매체에서도 해당 미사일 소식이 실리지 않은 점으로 미뤄 미사일 시험 발사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거나 북한이 미사일 도발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수위 조절의 의도가 담긴 보이고 이것은 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응을 탐색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주한미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 행위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에 파병한 군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연설에서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대는 명실공히 힘이었다며 북한군을 치하하는 데 열병식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군대는 항상 우리 당의 시련을 이기는 힘, 미래를 당겨오는 힘을 배가해 주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못할 공적을 쌓아가는 군대를 늘 고맙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어 방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위협들을 소멸하는 무적의 실체로 계속 진화되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외빈들 앞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에 군을 파병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전장에서 발휘한 영웅적 전투 정신, 해외 작전부대 장령, 군관, 병사들에게 열렬한 격려라는 표현을 쓴 게 대표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강위력한 혁명 무력과 함께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연설에서 직접적인 핵무기 언급이나 대미 대남 위협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 열병식에 최고위급 인사들을 보낸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입장을 고려해 연설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방을 직접 겨냥한 자극적인 메시지보다 열병식에 참석한 각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신경 쓰고 있다는 분위기가 이번 메시지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앞으로 대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겼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북한 입장에선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이미 비핵화 불가론 입장을 밝힌 터라 비핵화 문제는 향후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의 올해 열병식은 자체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우방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내부 체제 결속이란 실익 확보에 집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은 아직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서둘러서 이 미사일을 공개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지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신형 ICBM인 화성 20형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만든 신형 고체 엔진이 화성 19형과 함께 다음 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20형에 이용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 위원장은 신형 고체 엔진 지상 연소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엔진의 지상 연소 시험이 9번째라며
개발 공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략 무력을 확대 강화하는 데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준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신형 엔진을 장착한 화성 20평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정작 화성 20평이 처음 공개된 건 시험 발사장이 아닌 열병식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아직 개발이 끝나지도 않은 화성 20평을 열병식에 등장시켰을까? 그 배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 북한이 이 미사일을 최강의 핵전략 무기 체계라고 소개한 점이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2인자들과 나란히 선 김 위원장이 북한도 주요 동맹국에 뒤지지 않는 핵 보유국이라는 달라진 전략적 지위를 과시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화성 20평이 다탄두 탑재가 가능한 ICBM으로 개발되면 미국 본토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향후 있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과거 같은 2018년, 2019년의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높은 몸값을 불러서 협상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워싱턴에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기다 조만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존재감을 재차 부각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근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야간에 열린 열병식에서는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과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또 자폭 무인기 발사 차량을 비롯한 신무기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6번째 열병식. 2020년 10월 이후 이번까지 8차례 모두 야간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의 등장이었습니다.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화성 20형은 같은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발사대 바퀴가 11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이용한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장착하겠다고 밝힌 그 차세대 ICBM입니다. 엔진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하면 고온과 고압에서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같은 양의 연료로 미사일 추력은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일 크기는 비슷해도 탄도 중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 화성 20형은 다탄도 ICBM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마형과 극초음속 중장거리 전략미사일 화성 16나형도 공개했습니다. 화성 11마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한 신무기로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열병식에서는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화살계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별지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과 신형 무기로 추정되는 22연장 방사포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무인기 발사 차량도 공개됐는데 자폭 드론을 연달아 날릴 수 있는 다연장 발사기를 차량에 탑재한 형상이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탱크 천마20도 열병식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천마20은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탐지에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서품치는 강화도